어떻게 보면 이제 인하대학교 무대 염원이 그렇게 발사되어서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을 때는 그때는 상당히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간 이날 로셋 같은 경우는 한 100년 이상 그 자리에서 계속 돌 거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구성원들, 심지어는 이공계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이,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이게 직접 기여할 수 있고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내가 일부 기여하는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로셋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누리호에 탑재되었던 위성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누리호 시험 개발을 하는 중에 여러 이제 대학이라든지 또는 산업체에 발사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큐브 위성 공모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원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학원에 있던 선배님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큐브 위성이라는 그래 이제 초소형 위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공고를 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주어진 기회다, 나 이건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로셋은 총 중량 5.6kg 3U 규격의 큐브 위성입니다. 구체적인 치수로는 이제 34cm, 10cm, 10cm의 크기를 가진 그런 직육면체 크기의 위성인데요. 큐브 위성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제일 큰 목적은 사실은 어떤 저변 확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성 개발을 한번 도전해 봄으로써 실제로 이 학생들이 연구소라든지 또는 기업에 가서 위성을 개발할 때 유용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기술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였고요. 두 번째는 또 그럼에도 여기서 아주 유용한 어떤 기능들을 좀 한번 탑재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연한 태양 전지를 가져가서 우주에서 한번 시험해보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만의 특징이었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러한 기술들, 위성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이 들어가겠죠. 정밀한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들을 큐브 위성에서는 대개 이제 상용품, 이미 이제 이력이 검증된 그런 상용품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라도 우리가 학생들하고 같이 개발하는 것들을 한번 해봄으로써 다음에 도전할 때 어떤 우리가 개발한 기술 위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번에 발사한 인하대학교의 큐브 위성은 크게 두 가지 약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이름, 이나 로셋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로사다라는 이제 주요 탑재 모듈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자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는 당연히 이제 전기들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위성에서 이제 전기가 충분한 양의 전기가 중요한데 이 위성에서 전기를 만드는 거는 일반적으로 태양전지밖에 없겠죠. 그럼 태양전지는 생각하시듯이 면적에 비례해서 이렇게 전력량이 생산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태양전지를 넓은 면적의 태양전지를 효율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게 유연한 태양전지를 말아서 가면 어떻게 할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손에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가 달려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피는 사실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이런 두루마리 휴지를 우리가 펼치면, 그래서 펼쳐서 이렇게 바닥에 깔게 되면 굉장히 넓은 면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태양전지를 우리가 이렇게 말아서 갈 수 있으면, 그리고는 우주에서 펼칠 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한번 검증해보자고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성에 탑재되는 롤러블 태양전지 모듈의 이름은 로사다라고 해가지고 롤러블 솔라 어레이 드럼 어셈블리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 이름을 질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이, 인하대에 있는 이 모든 구성원들이 이 위성을 보면서 인하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나 로셋, 인하인으로서, 이나 로사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작은 위성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책에서나 보고 제가 또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아무 기반이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들이 참 힘들었죠. 우리의 임무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개발하는 것을 하나라도 씻자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개발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충분히 이력이 검증된 그런 제품들을 이제 사서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제 자신들의 정보를 모두 다 오픈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품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숙지를 하고 싶어도 매뉴얼에 안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조사에 문제를 확인하고 나서야 이제 문의를 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깜빡했다, 다시 적어서 보내주겠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성 구성품 중에 하나가 이제 통신 장비가 있는데, 위성이 올라갈 때는 이제 통 안에 이렇게 장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거든요. 발사되는 단계에서는 줄자처럼 이렇게 말려 있다가 이게 줄자를 묶고 있던 끈이 끊어지면서 얘가 펼쳐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자, 우리를 믿고 그냥 요거 그대로 우주에 가서 그냥 펼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한번 시험해보고 싶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고 나서는 마지막 펼쳐진 것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쪽에서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 굳이 한다면 한 번만 딱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5번 했습니다. 자, 이제 큐브 위성을 저희가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의 나로 발사장에 이제 가서 이렇게 납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점검을 하고는 발사관 안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한테 4시간 정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다시 점검하고, 그다음에 통 안에 집어넣는 것까지 우리 손으로 통 안에 집어넣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손을 떠나게 되는 거죠. 조립 다 완료되고 나서 이제 항우연 관계자분들께서도 그 업체 관계자분들께도 축하해 주시면서 이제 자, 그럼 이제 안에 집어넣을까요? 하고 이제 넣으시는데, 넣으려고 해서 딱 세워놓는 순간에 갑자기 핑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불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펼쳐지면 안 될 게 펼쳐진 거죠. 근데 그때가 오후 6시로서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팀들은 다 철수를 한 상황에서 우리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는 원인을 다시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을 다시 안테나를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되고, 이 2가지 미션들이 같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걸 학생들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에 난론실을 감아서 묶어서 가는 그 과정들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각 팀들, 그 당시에 있던 팀장들, 그 자리에 있던 팀장들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다시 원인들을 찾고, 그래서 5번에 터졌던 원인들을 모두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비로소 안심하고 소프트웨어 개선하고 올렸던 거죠. 그래서 그게 끝난 시간이 밤 한 10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깜깜한 상태에서 이 마지막을 책임지는 항공우주연구원분들이 끝까지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 기능들은 이런 기술 개발을 돕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때까지 충분히 있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격려를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했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고 하지만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심정으로 마지막에 집어넣고 할 때 그런 감동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같이 하는구나.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감동들이 평생 이렇게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항공우주공학과는 이제 발사를 할 때 발사를 참관하고 싶은 학생들과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을 모아가지고 저희 강의실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발사를 생중계로 같이 지켜봤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2-3년 전쯤에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발사 당일 오면 이제 되게 뭔가 두근거리고 걱정되고 그런 감정들이 되게 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발사 당일날이 되는데도 이제 생각보다도 좀 침착해요. 이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긴 하겠는데, 무념무성에 가까운 상태가 좀 지속이 돼요. 발사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발사되고 앞으로 한 15분, 20분 뒤쯤이면은 내가 위성이 나가는 걸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감정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발사 시간이 다가왔는데 발사를 안 하더라고요. 발사가 지연되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이게 발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발사를 했는데 다른 팀들의 위성들은 다 발사관에서 나오는데 우리 위성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이제 항공에서 제시한 조건들 중에 이제 발사관에서 나올 때 안테나가 전개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발사관에서 나오면서 이제 안테나가 펼쳐지는 것이 생중계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다가 그러다가 결국 발사가 돼요. 우리 누리호가 이번에 야간을 발사했기 때문에 그런 불꽃이나 그런 화염의 모습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였잖아요. 그 화염이 피어오르면서 로켓이 주변을 다 대낮처럼 환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올라가면서 점점점 불빛이 작아지다가 그 위에는 이제 점처럼 보이더니 없어져요. 그러고 이제 방송에서는 성공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만 보이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순간이 되면은 그 감정이 진짜 커져요. 잘 돼야 될 텐데, 이것만 넘기면 되는데, 이 단계는 넘겨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위성이 나가요. 잘 나가요. 세 번째 위성이 나가요. 잘 나가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인하대 위성이었거든요. 이제 그 순간에 몇 초만큼 이제 굉장히 시간이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발사관에서 이제 다른 팀들 위성 나갈 때까지 조용해요. 1번 나갔고 2번 나갔고 속삭임도 들리고 이제 음성임도 들려요. 우리 인하대가 몇 번째래? 네 번째래요. 아, 그럼 이제 곧 나가겠네? 그렇죠. 거기서 보고 있는 학부생분들이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셨던 이제 학부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기대감만을 품고 있는데, 이제 개발했던 사람들은 좀 얼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테나 펼쳐지면 안 되는데 그 생각만 계속 하면서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 위성이 아무런 문제 없이 튀어나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는 그때는 안도를 하게 돼요. 모든 거를 두고 적어도 위성이 잘 나갔구나. 제일 조마조마했던 것들이 이제는 20초 간격으로 차례대로 발사되는데 마지막 우리 단계들, 우리 단계를 보니까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됐구나.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것도 잘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인하 로셋은 이제 지구 평균 고도 600km의 태양 동기 궤도라는 궤도를 돌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이 매일 비슷한 시간에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밤 1시에 쏘았기 때문에 이 위성은 밤 1시, 또 낮 1시 이렇게 이제 돌게 되는 위성이니까 저희는 이제 위성이 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쏜 위성들을 바로 이렇게 수신할 수는 없게 됩니다. 돌아서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되고, 우리는 밤 1시에서 쐈으니까 다음 날 낮 1시까지 기다려야지 우리가 수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살아있던 건 알고 이제 오늘 밤도 늦었고 9시간 뒤에 다시 봐야 되니까 이제는 그만 해산하자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수님이 퇴근하시겠다고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 다른 학우분께서 이제 센로그스라는 망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위성이 새로 발사될 때마다 그 전파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그 지상공막에 위성 씌우는 거 잡혔던데?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죠. 교수님, 학교 떠나셨습니까? 전화를 받고는 무슨 일이지? 혹시 문제가 생겼나 하고 받았는데 교수님 좀 올라와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심각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갔는데 위성이 신호가 수신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출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아니면 이제 탑재된 것만이라도 절반의 성공이었고, 그것이 무사히 사출됐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위성에서 신호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이게 뭔가 정말 해냈구나 하는 느낌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위성이 올라가 있어도 통신이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리로서는 이제 위성이 제대로 살아 있는지, 이제 위성이 작동을 하고 있는지, 수리 여진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통신이 되는 순간에 그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발사 당시보다 더한 기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한 이틀 동안은 이런 기본 기능들이 잘 작동하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일부 센서들이 작동하는 것도 있고 작동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위성이 이제 늘 태양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전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고 하게 되면 일부 이제 작동을 멈추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을 작동하지 않으면 한번 껐다 켜보고죠. 컴퓨터에 블루 스크린 나오면 한번 껐다 켜는 것처럼 꺼졌다 켰는데 두 번째 꺼지니까 켠 상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니까 이전에 작동하지 않았던 센서들에서 이제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켜지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믿고 있었는데 그다음 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약 한 이틀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온갖 추측을 하는데, 다행히 그 이틀치의 데이터가
굉장히 풍성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그 이틀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예상했던 그대로 데이터가 나오는지, 작동하지 않으면 무엇이 원인이었든지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이제 다 보내는 거죠. 그러고는 얼마 후에 다시 위성이 살아나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 이때는 이제 데이터들은 나오지 않고 1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오디오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기능만 하는 거죠. 저희 위성이 보내는 정보들 중에는 이제 나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오디오 비콘이라고, 아주 쉽게 비유하면은 이제 노래를 재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있는데 전기가 들어온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오디오 신호마저도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위성의 수명이 다 했구나. 저희가 그 이후로도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예상되는 시간마다 궤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 예정 시간에 맞춰서 통신을 해야 되겠다,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통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쯤 됐을 무렵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졌지만 잘 싸웠다. 그래서 이제는 슬슬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위성은 죽은 것인가 하면서 이제 오만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 위성에서 내보는 오디오 신호가 이게 환희의 송가의 앞에 한 서너 마디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환희의 송가가 들리는 겁니다. 그 기능으로 나온 신호가 거기에 처음으로 잡힌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살아나고는 우리 위성이 쉽게 죽지는 않겠구나. 적어도 그런 좀 확신이 들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위성하고 계속 이렇게 컨택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12월 26일 새벽 2시에 최초로 이제 상향 통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까지는 위성에서 내려오는 신호를 듣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그때 처음으로 위성에 말을 걸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위성이 꺼지거나 통신이 두절되는 일 없이 이제 계속해서 상향 통신과 하향 통신을 계속 받아가면서 위성의 상태를 하나씩 체크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지금 이 인터뷰를 하는 시점은 이제 위성이 한 달 반, 한 2달 가까이 돼가는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위성의 이 전체 기능까지는 아직 복원되지 않은 상태고, 다만 이제 좋은 점은 우리 지상국과 적어도 통신 과정은 이제 살아있구나 하는 과정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신 성공률을 올려서 우리가 위성이 지나갈 때마다 매번 높은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을까, 이걸 개선시키는 노력에 저희가 지금 제일 초점을 두고 있고요. 이제 그게 성공하면 지금 아까 환희의 송가,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거지만은 이거는 약간 이제 접어두고 우리 교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개된 이 주파수로 우리 교과를 이렇게 방송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내 뭐 어느 지역이나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동문들 그 지역 상공에서 뭐 밤 1시 무렵이나 또는 뭐 낮 1시 무렵이면 이 주파수만 맞으면 우리 교과를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함으로써 첨단 기술을 가진 위성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우리 교내 구성원, 인하 동문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롤러블 태양전지는 제가 명령에 의해서 이제 펼쳐지는 구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올린 롤러블 태양전지, 롤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만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유연 태양전지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새로 개발된 이제 태양전지판입니다. 플렉설 스페이스에서 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개발한 태양전지인데, 유연 태양전지를 이 원통이 있고 이 원통에 태양전지가 이렇게 말려가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태양전지가 말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펼쳐지는 구조죠. 이걸 묶고 이렇게 말아서 갈 때 묶고 있는 것을 이제 나일론 줄을 가지고, 나일론 줄은 이렇게 불에 잘 타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조금만 올리게 되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묶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잘 펼쳐지기 위해서 보시는 이제 홈 사이로 줄자를 엮어서 이렇게 가서 말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을 끊어주면 펼쳐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을 끊어주는 것은 지상의 명령에 의해서 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롤러블 태양전지의 전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 부품이 고장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그 부품이 하필이면 이제 롤러블 태양전지에 붙어있는 센서들의 데이터 수신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을 하는 모듈이에요. 물론 이제 그 모듈이 없어도 전개 명령을 내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은, 저희가 전개 명령만 보내고 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전개 명령을 보냈을 때 전개가 실제로 되긴 했는지 누구 보내가지고 보고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작아서 망원경이나 그런 걸로 보일 크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저희가 원격으로 전개가 된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현재 가용한 수단들 중에서 어떤 것으로 그 전개를 확인할 수 있는지, 또는 이제 전개 이후에 자세가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수단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점검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유를 하면은 렌트카를 빌리는 것과 내 차가 있는 거의 차이가 비슷해요. 남의 시설이나 남의 장비를 그걸 빌려가지고 이제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어떻게 보면 좀 자율성의 측면에서나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직접 그 시설을 운영해봐야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다음에 위성을 개발할 때는 이제 지상국의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이제 이 경험이 이번 인하대학교 위성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의 위성 프로젝트에도 이 지상국은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성 개발과 운영은 두 가지 모두가 굉장히 복잡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들에 해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하대학교에서 위성 관제를 해본 인원들은 외부 연구기관에 가서 연구를 하게 되더라도 이런 위성 관제 경험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위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역점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위성을 만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기반을 축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축했던 역량들을 축적하는 과정에 이제 많은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3U짜리 위성을 만들었다면 다음에는 아마 6U짜리 위성을 도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공간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는 관점에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하대학교는 이제 다음 큐브위성 경연대에도 이제 참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상용 부품들의 비중을 줄이고 이제 인하대학교 자체 구성품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이제 또 다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무 장비도 뭔가 또 새로운 어떤 도전들, 너무 작은 용제에 국한될 필요 없이 새로운 어떤 임무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공학과랑 의대가 주축이 되어서 저궤도 우주경제기술연구단이라고 하는 BK 사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우주에서의 바이오, 의학 이런 데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실제로 우주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수요를 저희와 접목시켜서 올려서 우주에서 시험해 본다. 그러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사실은 또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우주배에 IUT가 있고 또 아제르바이잔의 바쿠공대가 역시 마찬가지로 인하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IUT라든지 또 바쿠공대, 우리가 뿌리 내린 그러한 지역의 학생들하고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첨단 기술을 우리가 앞선 어떤 경험 또는 앞선 기술 수준을 가지고 같이 해봄으로써 함께 간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역시 우리 구성원 역시 마찬가지로 비록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인하대 일부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명판이 저희 인하대학교 인하 로셋에 실제로 달려서 올라간 명판입니다. 그래서 이 명판에는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님들의 이름과 항공우주공학과를 후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이전 2019년 큐브위성 경연대회에 참여했던 선배님들의 이름과 이번 경연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이제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의 이름, 이것들이 적혀있는 명판을 달아가지고 올렸는데요. 이게 올리고 나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이게 저 위에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최소 200년 이상은 저 위에 있겠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열정을 쏟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도와주신 이분들의 이름들이 모두 200년 동안은 지구를 1시간 반마다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굉장히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기본부터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남하고 같이 함으로써 더 효과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 학생들하고 열린 마음으로 가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내외에서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우리 항공우주공학과, 더 올라가면 1954년 우리 학교 설립 이후에 남겼던 모든 발자취들이 다 사실은 우리 오늘 있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실용적으로는 실제 기술을 가진 분들과 연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주급 부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 우주급 부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연구지원팀 선생님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은 이것들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오늘 이 촬영을 도와주시는 이제 홍보팀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인하대학교에 이제 수많은 유관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우리 인하 로세스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셨더라면은 우리의 위성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적혀야 되는 이름들 중에는 인하대학교 모두의 이름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인하대학교 모두의 의지와 뜻이 하나의 위성에 묶여가지고 지금도 이제 1시간 반마다 지구를 돌고 있는 겁니다. 인하대학교 본교와 연구지원팀, 항공우주공학과의 모두들, 그리고 이제 비록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으셨더라도 이 인하대학교의 위성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이제 많은 학우분들, 이 모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항공우주융합 캠퍼스라고 하는 공간이 새로 조성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단순히 공간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여러 기능들이 개선이 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위성을 이제 관제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설치하는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위성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은 사실은 학교에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들의 도움을 받은 것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대학들에서 이러한 시험시설을 기반을 갖추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우리 인하대학교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잘 갖춰진 인프라 덕분에 우리가 이 정도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위성 개발하는 시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교내 구성원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본부의 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뉴 스페이스 에이지라고 그래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은 우주가 단순히 내가 어떤 호기심의 대상이고 동경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우주는 어떤 내가 실용적인 경제의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어쨌거나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전과 그리고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 인하대학교의 모든 학우분들, 이제 인하인 분들께서도 이제 각자가 뜻하시는 바가 있다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달려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하대학교의 위성 개발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하대학교는 이제 다음 위성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학우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인하대학교 전체에서 누구라도 학과와 관계없이 어떤 역할이라도 다음 위성 프로젝트에는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 길은 모두한테 열려 있습니다. 위성이 발사가 됐는데 정작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 인하대학교 위성이 어딘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제 뒤에 돌고 있는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서 발사된 위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성들의 실시간 위치와 그리고 이제 미래 위치를 예상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웹페이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접속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우리 인하대학교 위성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많은 관심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켓만은 온전해 다들 저마다 발굴 내고 있는 건 작은 파를 위로 뜨는 건 언젠가로